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댁 거실에서 터진 폭탄 선언. 시어머니가 30년 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이혼 서류야. 30년 전 시아버지의 외도. 시어머니는 이혼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근데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최근 흥신소 보고서. 당신은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5살 때 봤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지은아,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두 여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지은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평범한 직장인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거실에서 남편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남편 박민수 씨는 유난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부엌에서 제가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현관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같이 차려놓은 아침상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게 설거지를 하며 물을 틀었는데 손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샤워하고 나온 뒤 소파에 놓고 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을 출근하면서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가장 위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끝나고 저녁 어때요? 어제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요. 히읗히읗. 오빠는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는 제 손이 점점 더 세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히읗히읗 괜찮아. 저녁은 다음에. 수고했어. 넌 정말 똑똑해. 집사람은 이런 거 이해 못하거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사람.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 시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생신이었거든요. 저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응, 왔어? 민수는? 회사 일이 있대요. 저녁 때 온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 박철호 씨가 신문을 보고 계셨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까딱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묵묵히 상추를 다듬고 계셨는데 그 침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요즘 민수랑은 어때?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은 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왔습니다. 그냥 바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원래 다 바빠. 이해해줘야지.
이해요? 제가 7년 동안 이해 안 한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그저 네라고 대답하고 다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일이 좀 늦어졌어요. 괜찮아.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식사 내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없었고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르면서도 계속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힐끔거렸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바쁜 게 맞나요? 아니면 바쁜 척하는 건가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은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편한테 잘해줘. 남자들은 밖에서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오랜 세월 어딘가에 갇혀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응? 요즘 힘든 일 있어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 수연 씨라는 분 같은 팀이에요? 순간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핸들을 꽉 쥐었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후배야. 왜? 아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며 무시한 거 다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변호사라고 쳤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또 지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을 사람들, 그 중에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 거실 장롱 위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몰래 건네준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의심이 틀렸기를, 남편이 정말 바쁜 것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가요? 아침 미팅 있어. 늦으면 안 돼.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였습니다. 제가 사준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의 차를 따라가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급 카페 앞에서 차가 멈췄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수연, 휴대폰에서 봤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저를 보며 그렇게 웃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그늘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여자가 뭔가 재밌는 말을 하자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냥 친한 후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그 웃음이 모든 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여자는 고개를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하고 여자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핸드백에서 그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그날 저녁 남편은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됐어요? 응, 잘 됐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미팅도 잘 끝났어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럭저럭. 수연 씨도 같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자꾸 수연 얘기를 해? 그냥요. 같은 팀 후배라며 친해 보여서 일 때문에 자주 보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1조각. 제가 본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그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내일 점심에 집으로 와. 다음 날 점심, 저는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외출 중이고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네, 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찾아왔어?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과 휴대폰 캡처 화면, 카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것들을 하나씩 보셨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회사 후배랑 자주 만나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료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을 때 그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이게 전부야? 네, 이 정도로 바람이라고 확신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손도 잡고 어깨에 손도 올리고 남자들은 원래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습니다. 회사 일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바람이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해. 하지만 어머님, 지은아, 결혼 생활이 뭔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참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남자들은 밖에서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젊은 후배한테 눈이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남자야. 그걸 제가 왜 참아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7년 동안 혼자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참으라고요? 내가 30년을 참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 시아버지, 그 사람도 젊었을 때 바람 피웠어. 나도 다 알았어. 증거도 있었고. 그래도 참았어.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살면 언젠가는 돌아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남편을 참으며 30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행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혼하면 뭐가 남아?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저 일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순진하긴.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람들 눈총, 친정 식구들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넌 그거 견딜 자신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민수도 곧 정신 차릴 거야. 남자들이 다 그래. 한때 정신 나갔다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 전 이미 오래 참았어요. 그럼 조금 더 참아. 내가 현명한 여자라는 거 나 알아. 이런 일로 7년 결혼 생활을 버리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봉투를 다시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거 모아봐야 소용없어. 남편한테 잘해줘. 그럼 돌아올 거야.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론이었습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법률사무소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상담 예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야근.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은 지친 척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여자.
7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던 여자.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해 못하는 집사람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참을성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되겠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수도꼭지를 틀어 소리를 감추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혼자 살 수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힘든지,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제 인생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닫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결혼식 날 제가 선택한 이 사람이 맞나? 아니, 제가 정말 원해서 선택한 거였나? 주변의 기대, 적당한 나이, 안정적인 직장, 그런 조건들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었나? 이제 와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 내부가 보였고 손에 든 핸드백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에 상담 예약한 김지은입니다. 네, 김지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야 하나? 아직 늦지 않은 걸까? 돌아가면 안 될까? 하지만 곧 변호사님이 나오셨고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의 정서적 학대와 외도 의심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휴대폰 캡처 화면, 카페 영수증,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 변호사님은 천천히 그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정서적 학대 입증은 어렵습니다. 외도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보이네요. 그럼 제가 이혼할 수 없다는 건가요? 협의 이혼은 가능하죠.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7년 공동재산은 거의 없고 아파트는 전세였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명확한 외도 증거가 필요한데 제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되셨나요? 일자리는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 7년이 넘었고 경력은 단절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이 무척 높아 보였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결혼 생활 이야기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고 일이 많다니까. 이해 좀 해줘. 전 충분히 이해했어요. 7년 동안요. 근데 이제는 힘들어요. 또 시작이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또 시작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그게 지겹다는 거야.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죠. 수연 씨랑 뭐 하는 사이예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후배라니까. 왜 자꾸 그래? 손도 잡고 어깨에 손도 올리는 게 그냥 후배예요? 뭐, 너 나 미행했어?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우연히 봤어요. 강남 카페에서. 아, 진짜 미쳤네. 그게 말이 돼? 당신이 거짓말하니까 확인한 거예요. 확인? 감시 아니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 거 확인하는 게 잘못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거랑 바람 피우는 건 다르지. 너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고 있어. 그럼 당신은 결백해요? 휴대폰 문자도 다 봤어요. 집사람은 이런 거 이해 못한다고 하신 거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냥 하는 말로 7년 아내를 무시해요? 아, 진짜. 너 왜 이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부정과 회피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다음 날은 시댁 식사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고 저는 선물을 준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요? 어서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선물을 드리고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렸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민수한테 요즘 왜 그렇게 구는 거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요? 민수가 다 말했어. 내가 의심하고 미행하고 그런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을 믿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되겠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게 뭐 어때서? 회사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7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참긴 뭘 참아. 우리 민수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무시했어요. 저를 계속 무시했어요. 집사람이라고 부르면서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번에 내가 뭐라고 했지? 참으라고 하셨죠. 그럼 왜 참지 못해?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해하라고 했잖아.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전 이해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남편 뒷조사하고 의심하는 게 존중이야? 시아버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내가 너무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를 변호하지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남편이 잠깐 저를 쳐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남편마저 저를 버린 것입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처음으로 제정신인 것 같아요. 그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이혼, 이혼. 아버님, 이건 조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다고 이혼까지 생각해? 7년 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혼자 버틴 게 조금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뭐하고 살 건데? 일자리도 없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싫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 지금, 여보, 진정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나가서 생각 좀 하고 와. 흥분했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해. 전 후회 안 해요.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잠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안 올게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집 와.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이해하는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밤이 깊어갔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 있거나 어디 다른 곳에 있겠죠. 저는 거실로 나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제 옷들을 꺼내고 화장대에서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것들이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이 밤중에 왜? 미안해. 혹시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무슨 일이야?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언제든 와. 열쇠 비밀번호 알려줄게.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편이 있구나. 짐을 다 싸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 이제 떠나는 집,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식탁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지만 적어도 제 편인 혼자였습니다. 친구 수진의 원룸에서 일주일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은아, 아침 먹어. 토스트랑 커피 놔뒀어. 수지는 출근하면서도 저를 챙겨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미안해. 빨리 나갈게. 천천히 해. 괜찮아.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부모님이 화나셨어. 사과하고 돌아와.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죠?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7년의 경력 단절. 35세 여성. 특별한 자격증도 없는 저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규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나마도 경쟁률이 높았고 요구하는 조건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준비 없이 뛰쳐나온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열쇠가 있는데 누구지? 택배인가?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수한테 물었어. 내 친구 연락처?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좁은 원룸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식탁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또 참으라고 설득하러 오신 걸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화를 내러 오신 걸까요? 지은아. 네, 어머님. 내가 미안해.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니. 평생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본 적 없었는데. 저번에 시댁에서 너한테 너무했어. 아버님도 민수도 그리고 나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어머님, 사실은 나도 알았어. 민수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내가 겁이 났어. 겁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듯한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이거 봐.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사자 이름에 박순자, 박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 이혼 서류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나도 너처럼 이혼하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호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봤어. 내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손잡고 나오는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따졌지. 시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했어. 근데 내가 증거를 대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 그래서요? 이혼하려고 했어.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다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30년 전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것도 다 모았어. 흥신소까지 고용해서. 근데 왜 못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 친정 부모님도 친구들도. 애 때문에 참으라고, 이혼하면 힘들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셨어요? 응. 30년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어머님, 참고 살면 좋아질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시아버지가 변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 그 후로도 몇 번 더 바람 폈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왜 아직도? 습관이야. 30년을 참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진 거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습니다. 지은아, 나처럼 살지 마. 어머님,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처럼 30년 참다가 늙어서 후회하지 마.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님, 왜 저번에는 참으라고 하셨어요? 겁났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이혼하는 걸 보면 내가 30년 동안 참아온 게 헛된 일이 된 것 같아서,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 근데 내가 집을 나간 뒤로 계속 생각했어. 이게 맞나? 내가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가?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 비상금이야. 30년 동안 몰래 모은 거. 3천만 원 정도 돼.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돈이잖아요. 나는 쓸 데가 없어. 이미 늙었고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어. 그래도 받아.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쓰라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 집 구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는 명함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내 옛날 친구야. 지금 무역회사 인사팀장 하고 있어. 전화해봐. 내 이름 대면 면접은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내가 못다 산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어서.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 시아버지한테도.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이미 포기한 인생이야.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아직 포기하면 안 돼.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힘내. 그리고 행복해져.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과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여자의 비상금. 30년 동안 꿈꿨던 자유의 상징. 그걸 시어머니는 제게 주신 겁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이혼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30년 전 서류. 작성은 되어 있지만 제출되지 않은 서류. 시어머니의 용기 없던 선택. 그리고 평생의 후회.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목까지 살겠습니다. 당신이 못다한 이혼, 못다한 자유, 못다한 행복. 제가 대신 이루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사장님 계신가요? 박순자 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순자 씨 아시는 분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이력서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공백.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을 적었습니다. 인내심,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얻은 용기.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다듬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앉아? 응. 이력서 쓰고 있어. 오, 어디 지원해? 시어머니 친구 회사. 시어머니가? 저는 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이혼 서류, 3천만 원 통장, 그리고 일자리 추천. 대박.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 나도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지은아.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괜찮아? 이혼 진짜로 할 거야? 응. 이제 확실해. 후회 안 해? 후회보다는 두려워. 근데 시어머니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 무슨? 30년 참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 내는 게 낫다는 확신. 수진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힘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예상치 못한 동반자를 얻었고 친구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에 선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 친구 회사에 면접을 받습니다. 무역회사 격리 업무 계약직 1년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당신을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면접관이었던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와는 40년 지기예요. 그 친구가 부탁한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경력 단절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얻은 일자리, 제 이름으로 받는 월급,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합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축하해.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잘할 거라고 믿었어. 힘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뭐? 지은아, 그래서 남편이랑은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걸 진짜 하니?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엄마, 나 이미 집 나왔어. 그리고 일자리도 구했어. 지은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알아. 근데 그래도 해볼래. 아버지 실망하시겠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믿어줘. 하여튼 내 고집은. 알았어, 알아서 해. 어머니는 쌀쌀맞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저 자신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진이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월세는 제 월급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시간 있으면 좀 만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전화로는 힘들어.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 흥신소 보고서였습니다.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 시아버지 조사한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내가 집 나간 후로 계속 생각했어. 내가 30년 전에 제대로 정리 못한 게 결국 민수한테까지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시아버지가 정말 변한 건지.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회사 근처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맞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아니, 더 심해졌어.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여자들만 계속 바꿔가면서 나이 들수록 더 추해지는 거야.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자유로워지세요. 30년이면 충분히 참으셨어요. 근데 지은아, 나는 이제 늙었어.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전 도와드릴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아직은.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서 제게도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요. 계속 어디 나가시려고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급하게 옷 갈아입고 나가신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나 먼저 가봐야겠어.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어머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결국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요? 말씀 좀 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막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장 차림에 향수를 뿌린 채 현관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켜. 약속 있어. 무슨 약속인데 이 시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언제 왔어?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흥신소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수야, 그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오해야.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거. 커피요?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호텔 들어가는 게 커피예요? 남편이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차에 타는 거, 키스하는 거,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그걸 알고 있었어? 네. 5살 때 봤어요. 유치원 끝나고 아버지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왜 지금까지? 엄마가 힘들까 봐요. 엄마도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그래서 전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했어요. 절대로.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지은아, 내가 결국 아버지랑 똑같아진 것 같아. 민수 씨, 수연이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의심하는 게 당연했어.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일어나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변하길 바라면서. 당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내가 이혼하려고 했던 거 당신도 알고 있었죠? 당신 그걸 왜 30년 동안 서랍 깊이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봤어요. 후회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을까? 왜 참았을까? 여보,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애들 앞에서. 아니에요.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했네.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그때 이혼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도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시어머니가 제게로 왔습니다. 지은아, 너는 잘했어. 참지 말고 나온 거. 어머님, 엄마도 이제 나갈 거야. 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그날 밤 시댁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변명하고 남편은 울고 시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 집으로 가세요. 지은아, 괜찮겠니? 네. 좁지만 둘이 있을 만해요. 고마워. 우리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원룸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깔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주무세요.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불편하겠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참았던 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지은아, 나는 내가 부러워. 왜요? 용기가 있잖아. 나는 평생 용기가 없었어. 어머님도 지금 용기 내셨잖아요. 30년이나 늦게.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신 거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딸처럼. 네, 어머님.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두 여성, 두 세대, 하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업무에도 많이 적응했고요.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님은요? 오늘 뭐 하셨어요? 동사무소 갔다 왔어. 별거 신고하려고.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법적으로 헤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힘드시죠?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진작할 걸 그랬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2주 만에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급한 일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딱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자. 왜요?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제대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로 올게. 30분만 시간 줘. 알았어요. 30분만요.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앉아.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시킬까? 아니요. 빨리 할 말만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이번엔 진심이야. 내가 아버지 일 보고 깨달았어. 나도 똑같았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변할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제발 7년을 그냥 버리지 마. 그 7년이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 처음엔 행복했어요. 근데 점점 달라졌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 생활이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내가 나갔다는 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창피해. 정말 창피하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나간 게 창피해요? 민수 씨가 저한테 한 짓은 창피하지 않고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상관없어요. 어차피 남이잖아요. 지은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래요. 꼭 나오세요. 지은아, 기다려. 진짜 이러는 거야? 네. 진짜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은 아팠습니다. 7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아, 오늘 시아버지가 왔었어. 여기요? 응. 어떻게 알았는지 주소를 찾아왔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래. 안 그러면 민수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대. 네. 시아버지가 민수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거든. 그쪽으로 압력 넣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그리고 나보고도 돌아오래. 이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고. 창피하게. 어머님, 근데 있잖아, 지은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나 안 돌아갈 거야. 절대로. 어머님, 민수가 회사에서 잘리든 말든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더 이상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너도 흔들리지 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님.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남편 회사에 압력을 넣으면 어떡하죠? 다음 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나 회사에서 문제 생겼어. 무슨 문제요? 아버지가 사장님한테 전화하셨나 봐.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경고받았어. 경고요? 가정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정리하지 않으면 인사조치 검토하겠대.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제발 지은아, 아버지한테 가서 이혼 취소하겠다고 말해줘. 그러면 아버지도 그만둘 거야.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 지금 회사 잘리면 어떡해? 그건 민수 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 전 협박에 굴복 안 해요. 지은아, 너 진심이야? 내가 백수 되는 거 상관없어? 민수 씨가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책임져야 해요?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버지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야.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탓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평생 잘못 살아온 게 문제죠. 엄마가 30년 참았으면 계속 참으면 되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민수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부부는 참고 사는 거야. 그럼 민수 씨도 앞으로 30년 더 참고 혼자 사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일로 내가 힘들어지게 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어머님, 우리 이대로 버텨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흘 후 제 회사로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대리님, 아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죠? 박철호 씨라고 하시는데 장인 어른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김지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해. 어차피 할 말 별로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제 회사예요. 제발. 그래, 나가자. 우리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싫어요. 뭐? 전 안 돌아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지고 있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평생 잘못 사신 거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제, 네. 곧 법적으로도 가족 아니게 될 거예요. 민수 회사 잘리는 거 상관없어? 그건 민수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요? 내 회사에도 알릴 거야. 직원 중에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회사에서 좋아하겠어? 문제 많은 직원.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사실을 말하는 거지.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에도 알릴 거야. 딸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버님한테 굴복하지 않아요. 후회할 거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창피를 주는 것. 이것이 제가 7년 동안 모셔왔던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는데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은 씨, 잠깐 회의실로 올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시아버지가 뭔가 했나? 회의실로 들어가니 팀장님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아래 로비에 누가 왔었죠? 네. 제 시아버지요. 무슨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가시면서 경비실에 이상한 말을 하고 가셨어요. 지은 씨가 가정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줄 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지은 씨, 혹시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는 기혼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변동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 지은 씨, 우리도 이해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팀장님, 제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댁 어르신이 회사까지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보장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우리도 검토해 볼게요. 네. 저는 힘없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잡은 일자리. 이것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지은아, 너 정말 이혼한다며? 엄마, 누가 말했어? 내 시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냐고. 엄마, 그건. 지은아, 당장 시댁 가서 빌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 나 일자리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일자리가 뭐가 중요해? 이혼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도 민수가 한 짓 알잖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버지 완전히 화나셨어. 당장 시댁 가서 사과하래. 싫어. 지은아.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아. 7년 참았어. 그럼 3년만 더 참아. 10년 되면 또 달라져. 아니야, 엄마. 평생 참다가 어머니처럼 후회하면서 늙고 싶지 않아. 뭐, 어머니처럼?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근데 후회해도 우리한테 오지 마. 알았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께서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가 제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정에도 전화하셨대요. 뭐?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문제 생겼고 친정에서도 연락 끊으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은아,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가족들이 우리를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는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몇몇 동료들은 제게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금요일에 휴가 쓰신다고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온 일은 이미 소문이 났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낮은 구두. 거울을 보니 7년 전 결혼식 때보다 더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시어머니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응, 가자. 어머님, 오늘 정말 증언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법원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떨리지? 네, 많이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법원에 도착하니 벌써 남편과 시아버지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정장 차림에 수척해 보였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박민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조정 담당 판사님이 저희를 조정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 테이블이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한쪽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중앙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박민수 씨와 김지은 씨의 이혼 조정건입니다. 먼저 양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오해일 뿐입니다. 사소한 오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소합니까? 제3자와의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일 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휴대폰 문자 내역,
영수증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 이것들은 맥락을 무시한 자료입니다. 회사 업무상 만난 것이고, 업무상 만남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합니까? 판사님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박민수 씨,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육체적 관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외면한 것, 저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며 이해 못한다고 한 것, 그게 더 아팠어요. 지은아, 그건 내가. 민수 씨,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며느리가 과민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방청이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방청인이 아닙니다.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당사자가 아니시니 조용히 하십시오. 시아버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바빴을 뿐입니다. 바쁜 것과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김지은 씨는 7년 동안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일이 바빠서. 변명입니다, 판사님.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세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사실을 말해야겠어. 시어머니가 판사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 저는 박민수의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네, 증언하십시오. 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순간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 박철호는 30년 동안 저를 배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제가 준비했던 이혼 서류입니다. 그때도 남편의 외도가 있었고 저는 이혼하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앉아요. 제가 말하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때 아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민수가 어렸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참으면서 산 모습을 보고 민수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엄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걸 알고 있었어요. 5살 때 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넌 그걸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전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똑같아졌잖아. 시어머니가 다시 판사님을 향했습니다. 판사님, 제 며느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7년이나 참은 게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 가족 창피하게.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창피한 건 아들 내가 만든 거야. 엄마가 정리해 줄게.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최근 제 남편을 조사한 흥신소 보고서입니다. 뭐?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판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판사님이 서류들을 검토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판사님. 시어머니가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어머니가 참으면서 사는 모습,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배웠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야, 이제 그만해. 내가 지은이한테 한 짓이 뭐가 다르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 저는 며느리의 이혼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여보, 정신 차려.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30년이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하고는.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 씨, 나도 몰랐어.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있었다는 걸. 엄마 말이 맞아. 난 똑같았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고마워요.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추후 협의하시고. 판사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네. 행복해. 제발. 민수 씨도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짐만 됐네요. 민수야, 넌 엄마 아들이야. 사랑해.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네. 30년 늦었지만 후회할 거야. 이미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후회 안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은아.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괜찮으세요? 응. 속이 시원해.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우리는 걸어서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왜요? 내가 용기를 내서 나갔으니까 엄마도 용기 낼 수 있었어. 어머님이 제게 먼저 용기 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힘이 됐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살자. 엄마랑 딸처럼. 네, 어머님.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이직 준비 좀 해볼까 해요.
왜? 지금 회사 안 좋아? 괜찮긴 한데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아는 사람 또 있으니까 언제든 말해. 어머님은 뭐 하실 거예요? 엄마, 글쎄, 나이가 있으니까 일은 힘들고.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까?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도 좀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법원에서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과,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마침내 얻은 자유. 핸드폰을 켜서 호적 정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주 후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이 완료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제법 집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포스터를 걸었고 작은 화분도 몇 개 들여놓았습니다. 지은아, 일어났어?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봉사활동 가시죠? 응. 오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날이야. 시어머니는 이혼 후 지역 봉사센터에 등록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어르신들이 내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 하시더라.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르고 있던 무게가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 같아. 시어머니와의 이혼도 3달 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받으시고 깨끗이 정리하셨습니다. 돈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더 큰 무역회사의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급여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지은이라는 한 명의 직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넌 오늘 회식이라고 했지? 네. 팀 회식이에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괜찮아. 엄마도 봉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친구분들이요? 응. 옛날 직장 동료들.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시어머니도 점점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회사의 출근의 자리에 앉으니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사장님도 칭찬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 달부터 대리 승진 예정이에요. 축하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까지 하게 되다니.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 주말에 소개팅 어때요? 괜찮은 사람 있는데. 아,
전 아직 괜찮아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지은 씨 같은 사람 금방 재혼할 텐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편했고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우유와 과일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나 좀 늦을 것 같아.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친구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많네. 즐거우세요? 응.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혼자만의 시간. 예전 같았으면 외롭고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회사 동료들과의 사진, 혼자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 제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 나 오늘 승진했어. 과장됐어.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길 바라. 저는 잠시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축하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진 것을. 밤 10시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지은아, 아직 안 자? 네. 어머님 기다렸어요.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좋았어. 친구들이 나보고 완전히 달라졌대. 어떻게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인대. 정말 그래요. 요즘 어머님 정말 밝으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용기 주신 거예요. 우리 서로 힘이 됐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거야.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보석 가게 하거든. 거기서 골라왔어. 새 출발 기념으로. 어머님, 이거 비쌀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받아. 저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려.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것들, 꿈꾸던 것들. 지은아, 엄마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사실 엄마 대학 가고 싶어. 대학요? 응. 젊었을 때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갔거든. 이제라도 가고 싶어. 평생 교육원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하세요. 그치? 엄마도 뭔가 배우고 싶어? 늦었지만 전혀 안 늦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을 배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봉사활동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업무 외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일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혈연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라는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지은아, 민수 씨,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해? 공부 중이었어요. 민수 씨는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혹시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 네. 민수 씨도요? 응. 과장되고 나서 일이 더 바빠졌어. 근데 괜찮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미안해. 진짜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 너한테 용서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밝고. 민수 씨도요. 나도? 정말? 네.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 보여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헤어지고 나서 서로 더 좋아진 거. 그만큼 우리가 안 맞았던 거겠죠. 그런가 봐.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네. 정말 잘 지내세요. 다행이다.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러시겠죠. 근데 있잖아, 지은아. 네. 나 상담 받기 시작했어. 상담요? 응. 심리 상담. 왜 내가 아버지처럼 됐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싶어?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혹시 민수 씨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면 안 해요. 남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친구요? 응. 7년을 같이 살았잖아. 원수로 헤어지긴 싫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알았어. 천천히.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약속 시간이 돼서. 네. 잘 가요. 지은아. 문 앞에서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행복해. 꼭. 민수 씨도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는 중이야. 와, 감사해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오늘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를 만났구나. 네. 우연이요. 어땠어? 괜찮았어요. 예전처럼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 정리된 거네. 다행이다.
어머님은 시아버지 소식 들으셨어요? 응. 친구한테 들었어. 혼자 사는 게 힘든가 봐. 괜찮으세요? 응. 전혀 안 그래. 오히려 속이 시원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났다. 6개월 만에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우리는 정말로 끝났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었던 시간이었다. 남편을 떠나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그냥 김지은이다. 35살 김지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작은 원룸에서 사는 평범한 여자.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하다. 내가 선택한 평범함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다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책 읽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재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함께.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존엄을, 그리고 행복을.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었으니까요. 창밖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와 저녁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가 선택한,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